자, 과학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이 DM이나 상담을 통해서 정말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과목별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이대로만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공통적인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벼락치기 안 된다 이 말이야. 벼락금지! 벼락치기는 중학교 때도 사실 안 됐어. 그냥 원래 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벼락치기가 될 수가 없는 과목입니다. 게다가 이제 문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갔죠. 이미 여러분 느끼셨을 거 아닙니까? 1학기 때 경험해봤잖아요. 국어, 수학, 영어 공부하느라 과학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알지? 그럼 어쩔 건데?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쪼개서라도 어떻게든 꾸준하게 반복 훈련을 해주셔야 된다.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학기 때와 2학기 때의 차이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1학기 때는 물리랑 화학은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내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명지구과학은 암기가 많았죠. 실제로 그게 맞았어요. 그런데 2학기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과학에서 암기 과목은 없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이해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 특히 생명지구과학 문제 어렵습니다. 이거 털릴 수 있으니까 꼭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된다. 전부 다 이해를 바탕으로 가야 된다. 그럼 첫 번째가 뭐냐? 개념 정리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이 영상을 너무 늦게 봤어요. 이제 시험이 다음 주인데 어떡하죠? 하면은 개념부터 보셔야 돼요. 공부를 이상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냥 개념 대충 이런 거 오케이 한 다음에 나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정리할 거야. 그건 네 생각이시고요. 애초에 개념이 정리되어 있으면 문제풀이 순서가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시간에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겠지.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개념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익힌다? 너무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학습이다. 그러니까 문제풀이부터 달려가지 마시고 개념 완벽하게 외우고 출발하셔야 돼요. 모든 과학 선생님이 과학은 개념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데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 정리 꼭 해야 된다라는 거 무조건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출. 자, 여기서 말하는 기출은 모의고사 기출이 아니라 학교 내신 기출입니다. 작년에 우리 학교 시험이 어땠는지 2학기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1학기 때 우리 선생님이 어떤 서타일로 이제 문제를 출제하셨는가 대충 알고 있잖아요. 크게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교과서형 선생님, EBS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자, 이제부터 우리는 본격적인 실전이다 이놈들아 라고 하면서 수능형으로 문제를 깔아버리는 선생님.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의 성향이 조금씩 다르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부를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를 먼저 보려면 기출문제를 보는 게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먼저 공통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자, 이제 과목별로 한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물리는 이미 힘든 것들은 좀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2학기 때 만나게 되는 건 전자기, 그리고 파동, 그 다음에 정보, 이제 이런 것들이 남았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 우리 중학교 때 조금 해봤던 것들에서 디벨롭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근데 저는 중학교 때 과학 공부를 안 했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개념 다시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개념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물리는 저는 이 방식을 추천드릴게요. 양치기입니다. 양치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문제를 겁나 많이 풀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네 과목 중에서 사실 문제를 정말로 많이 풀어봐야 되는 과목은 누가 봐도 물리입니다. 물리는 똑같은 하나의 공식을 가지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주니까 그게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는 문제를 다 풀어보면 된다. 그래서 물리 공부할 때는 정말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연습,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2학기가 역학이 빠져있으니까 좀 쉬운 거 아닌가? 물론 그렇긴 한데 방심하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 전자기도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야. 파동! 잘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응! 이라고 하면 네 맘대로 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꼭 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유형 정리 꼭 하셔야 된다. 요거 명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자, 화학은 4단원 자체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준킬러, 킬러 이런 것들 전부 다 4단원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4단원, 우리가 기말고사를 보게 될 건데 기말고사에 집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많이 공부하고 힘들게 뚫고 나가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그 정도로 힘든 파트긴 하지만 어쨌든 이건 생각하셔야 돼요. 너한테 힘든 건 남한테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버틸 것인가, 내가 좀 더 많은 문제를 어떻게 연습을 할 것인가, 그냥 전공법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학은 4단원 기말고사 요거 무조건 양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사실 이쪽입니다. 3단원 쉽다 이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수능에서도 가장 쉬운 파트가 3단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님들이 실수를 겁나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단어를 좀 찝어봐야 돼. 그게 정말 실수였을까? 이거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상 봤을 때 평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 분명히 내용 자체는 쉬운데 왜 평균이 높지 않을까? 님들이 공부를 덜 하니까요. 물론 알아요. 뭐 유전 어렵고 뭐 해서 저쪽에 밸런스 줬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3단원 너무 공부를 안 하는 성향들이 좀 있다. 그래서 3단원은 어렵지 않은 만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 꼭 하셔야 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원자 번호 16번 뭡니까? 바로 안 나왔다. 이 단어는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잘 보셨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암기가 안 돼 있는데 3단원 택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3단원 완벽하게 암기하고 정리만 하면 충분히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하셔라. 공부를 하셔라. 그래서 3단원 중간고사 공부를 해라. 4단원 기말고사 공부를 많이 해라.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생명과학 있죠. 자, 생명과학은 유전. 유전. 사실 이 두 글자만으로 모든 설명이 끝나죠. 유전 정말로 어렵고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유전이 보통 공부가 어렵고 힘들고 많이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포인트가 가계도, 이제 이런 것들 정말로 어려운 킬러 파트들 이쪽 많이 보시거든요. 그런데 내신 문제에서 작년 기출 한번 보세요. 가계도 몇 문제 나왔습니까?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계도 파트 정말 어려운 거 맞는데 이거는 최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한 한두 문제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다가 앞쪽에 유전 파트 앞쪽에 나오는 우리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까지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과목별로 쪼개서 영상을 더 찍을 건데 그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 유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시험 보다가 이상한 데서 막 튀어나오거든요. 6번의 킬러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런데 항상 보면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6번 잡고 있다가 뒤를 못 갑니다. 그러니까 6번 넘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장에서의 운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단계를 차곡차곡 밟아 나가야지 아 이건 쉬우니까 됐어 하고 버렸다가 이 버린 거에서 너가 버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쉬운 것부터 단계별로 올라가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리고 기말고사 때 유전이 이어진다? 그럼 당연히 중간고사를 잘하는 친구들이 기말고사도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교는 기말고사도 유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유전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해야겠죠. 그런데 반대로 난 유전 안 들어가는데 우리 학교 이제 기말고사 때 유전 끝났는데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방심, 논노. 이거 안 됩니다. 생태계 평형 있죠? 은근 할 거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쉽다? 그럼 뭐 한다? 공부를 안 한다. 그러다가 털리면 기꺼준을 잘 봐놨는데 시험을 말아먹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끝까지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구과학. 이제부터의 지구과학은 님들이 알고 있는 1학기 때 지구과학이 아닙니다. 자, 지구과학이야말로 사실 고등학교 물화생지 원 중에서 가장 높은 수학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파트가 아닐까. 화학 해봐야 루트거든요. 제곱 정도 나오고. 그런데 지구과학 뭐 합니까? 작도해야 돼. 너 별 들어가잖아? 그러면 작도해가지고 삼각함수 풀고 있어야 돼. 이런 거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학적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나온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구과학에 너무 공부를 투자를 안 한다. 자, 그래서 지구과학의 중간고사부터 이제 우리는 수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엘니뇨, 라니냐 이런 것들도 많이 어려워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 파트의 앞쪽, 요쪽에도 계산이 들어가고 뒤쪽에 허블 이런 것들까지 계산이 줄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구과학 어렵습니다. 실제로 수능에서 오답률 굉장히 높은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방심하고 마지막에 가서 이거 뭐해? 벼락치기 하지 말라고요. 자, 그리고 지구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거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전부일 수도 있어요. 우주 파트 공부할 때 있죠? 절대로 깊게 파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구과학의 우주 파트인 경우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 너무너무 많고요. 온갖 지역적인 것들 많고요. 학자들마다 주장이 다른 것도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궁금해서 파고 들어간다. 뭐 과학적으로는 옳은 행동일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방향성을 봤을 때 독이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발 딱 고등학교 과학 수준에서 멈춰!
멈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거기서 멈춰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반드시 외워놓고 그걸 가지고 문제로 들어가셔야 된다. 그 다음에 각 파트별로 어려운 것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 좋은데 그게 아닌 나머지들도 챙겨야만 점수가 나온다. 그리고 정말로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화학의 이가, 산염기, 중화반응, 생명의 가계도, 지구의 우주, 이런 것들 실제로 정말 문제가 많이 출제되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확실하게 맞추고 그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각 과목별로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좀 더 효과가 좋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